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핀 TV의 이슈 터미네이터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서울대학교 공학전문대학원의 주영섭 특임교수입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혁신 생태계 활성화라고 하는 중요한 주제를 중심으로 해서 3부에 걸쳐서 논의를 펼칠 예정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대한민국은 지난 60년간 정말 눈부신 성장을 해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발전한 세계 유일한 나라로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최근에 들어와서는 이 고성장 시대에서 저성장 시대로 바뀌면서 전 세계가 특히 청년 세대의 일자리들이 부족하고 또 청년 세대들의 어떤 그 도전에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그런 어려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현상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 수단이 바로 혁신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정부가 혁신에 대해서 아주 올인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그런 면에서 우리 혁신의 정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데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이 그 코리아 유스 드림에서도 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개척하고 또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만들고 계시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주도하시는 스타트업 창업가 네 분을 모시고 현장에서의 생생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또 우리 사회가 직면한 여러 도전 과제를 고민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각 부마다 성격과 논의의 초점은 조금 다르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게 되는 1부에서는 스타트업 창업가들이 직접 들려주는 창업 스토리와 성공담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창업의 계기가 무엇인지, 또 창업 초기의 어려움, 또 그걸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또 여러 가지 그런 창업 스토리를 가지고 예비 창업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조언과 용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각자의 그 창업 스토리를 경험을 나눠주실 네 분의 패널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 계시는데 한국 최고의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인 블루포인트 파트너스의 이영관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관입니다. 300여 개의 스타트업을 키우고 육성하고 계시고 또 그 가운데 많은 또 성공 기업을 배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창업 과정에서의 도전과 극복 이야기를 들려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분은 이 물류 로봇 솔루션 스타트업인 플로틱의 이찬 대표님입니다. 소개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플로틱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찬입니다. 오늘도 이찬 대표님은 좀 불의에 또 좀 사고가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좀 빨리 나시길 바랍니다. 이찬 대표님은 포브스가 선정한 아시아 30세 이하 리더 30인의 이름을 올린 젊은 창업가이십니다. 이 대표님만의 어떤 젊은이로서의 어떤 독특한 창업 여정을 공유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리걸텍, 이 법률 분야죠. 스타트업인 로앤컴퍼니의 공동 창업자이시고 부대표를 맡고 계시는 정재성 부대표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앤컴퍼니의 공동 창업자 정재성 부대표입니다. 네, 이 로앤컴퍼니는 한국 최고의 온라인 법률 서비스인 로톡을 운영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AI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이제 운영을 시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 규제가 많은 이 법률 서비스 분야에 오늘 또 많은 또 좋은 얘기를 나눠주시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인 이 클로봇의 김창구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로봇 대표 김창구입니다. 네, 김 대표님은 한국과학기술원, 그러니까 키스트죠. 키스트의 이 연구원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로봇과 소프트웨어 분야에서의 창업 경험과 함께 여러 가지 성공담을 공유해 주시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 네 분과 함께
이 창업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일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의 주제는 실패도 괜찮아 하는 이런 혁신 창업가들에게서는 나의 창업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우선 네 분께서 각자 경영하시는 기업에 대해서 간단한 소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블루포인트 이은관 대표님부터 간단한 블루포인트 파트너스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블루포인트 파트너스는 초기 스타트업들을 투자하고 또 성장하도록 지원을 해주는 엑셀러레이터고요. 창업하게 된 거는 저도 첫 번째 창업을 이제 엑시트하고 나서 많은 기술 기업들이 제가 초반에 했던 실수들을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특히 기술 기업들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그 다음 운명을 크게 좌우한다는 걸 좀 알게 됐어요. 하지만 모험 자본 측면에서는 또 시작하는 초기에 들어가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또 자본은 좀 외면을 하고 스타트업은 너무 또 필요하고, 그래서 그 간극을 좀 메꿔보고자 저의 경험 기반으로 처음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플로틱의 이찬 대표님 회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플로틱을 창업하고 대표를 맡고 있는 이찬이고요. 저희 플로틱은 노동 집약적인 물류센터를 예측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로봇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피킹이라는 프로세스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마트에서 장을 보듯이 카트를 끌고 작업을 하는 주문한 물건들을 담는 작업을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가 감이나 노하우가 아니라 로봇이나 데이터로 자동화할 수 있도록 만들고 있고요. 현재 저희가 대기업 고객사도 있고 또한 네이버나 현대차에서 100억 이상 투자를 유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장 진입을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네. 자, 다음으로는 우리 로엔컴퍼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재성 부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로엔컴퍼니는 법률 분야의 IT, AI 기술들을 접목해서 법률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혁신하는 리걸테크 스타트업입니다. 저희는 그 종합 법률 포털인 로톡이라는 서비스를 비롯해서 종합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인 빅케이스, 그리고 국내 최초 법률 AI 어시스턴트인 슈퍼로이어 서비스 등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변호사들의 법률 업무에 대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서비스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로엔컴퍼니는 2012년도에 법인 설립을 해서 벌써 만 12년이 넘었는데요. 그 사이에 여러 어려움들도 많이 겪었지만 리걸테크 기업 최초로 그 예비 유니콘으로 선정이 되고, 특히 지난해 말에는 중반부 장관상, 행안부 장관상, 국무총리상, 그리고 올해 4월에는 대통령 표창까지 수상을 하면서 저희가 12년 동안 법률 서비스 접근성 그리고 법률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그런 기술적인 노력들을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한 마음들 갖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우리 클로봇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창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클로봇은 다양한 로봇 회사가 있는데요. 보통 로봇 회사 하시면 로봇 하드웨어를 생산하는 로봇 제조사를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저희는 하드웨어를 생산하기보다는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의 회사이고요. 그래서 회사 이름도 클라우드와 로봇 합성어인 클로봇을 지었습니다. 저희가 주로 다루고 있는 로봇은 실내 자율주행 로봇이고요. 다양한 로봇들이 많은데 저희는 실내 자율주행 로봇에 포커싱하고 있고, 실내 자율주행 로봇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주행과 관제가 꼭 필요해서 실내 자율주행을 위한 보명 자율주행 솔루션인 카멜리온과 관제 솔루션 크롬스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설립은 2017년에 했고요. 지금은 설립된 지 7년 정도 지났고, 설립 이후에 많은 성장을 해서 지금은 약 직원이 한 150명 정도고, 올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예비심사 승인을 통과했고요. 하반기에 11월에 상장을 목표로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자, 이상 이렇게 네 분 소개 말씀 들어봤는데요. 여러분 들으신 대로 한국을 정말 대표하는, 또 앞으로 대표할 아주 스타트업 기업들 손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네 분 모시고 이제 지금부터 여러 가지 창업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창업의 그 계기와 과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먼저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아까 이제 소개해 주신 순서대로 이 대표님부터 이 그 창업을 어떻게 결심하시게 됐는지 그것부터 한번 좀 설명을 돌아가면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저는 이제 창업을 2번 했는데요. 첫 번째 창업은 대학원 때 이제 창업을 했었는데 그때 창업한 계기는 제가 물리 실험 조교를 하다가 그 기자재가 너무 고장이 잘 나서 교수님한테 우리도 선진국 때문에 이런 거 많이 필요할 텐데 이런 거 좀 하면 좋겠다. 저는 너무 이제 고치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던졌는데 교수님께서 그럼 네가 해봐라 뭐 이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그 랩웨어 관련된 네네. 시작으로 해서 이제 그 반도체 장비 쪽으로 이제 하게 됐고요. 예, 예. 예, 그 당시는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좀 뭐 창업하다 안 되면 대기업이나 이런 거 가기가 쉬웠었거든요. 그래서 하다 안 되면 가지 뭐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좀 여건은 안 좋았지만 결심은 좀 쉬웠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2번째 창업할 때는 이제 그 첫 번째 창업한 거를 이제 엑싯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하고 비슷한 그 고생을 했던 그런 분들이 주변에 이제 너무 많더라고요. 저도 이제 엑싯 후에 뒤돌아 보니까 네. 그래서 왜 그럴까를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면서 느낀 게 대부분 시작을 되게 이상하게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게 어떻게 고칠 수가 없는 상황으로 이렇게 다 가서 시작하는 걸 좀 도와드려야겠다라는 생각으로 2번째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예, 예. 네, 아주 사실 그 성공 기업인이 후배 기업인을 도와주고 키우는 하나의 그 문화가 사실은 실리콘밸리의 성공을 만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찬 대표님은 또 어떻게 그 창업을 하시게 됐나요? 저는 2가지 사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카이스트에서 공부를 마치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현장이라든지 아니면 프로젝트를 많이 해보고 싶어서 스타트업 경험도 해봤고 또 이제 네이버 랩스나 카카오 벤처스 그리고 배달의 민족에서 로봇을 둘러싼 여러 가지 시각을 경험하려고 했습니다. 네. 근데 스스로 다짐을 했던 거는 이걸 다 마치면 내 거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런 이커머스 물류센터와 실제 물류센터 간의 인프라의 간극이 너무 심해진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 같다라는 시장의 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말씀 주신 것처럼 결심은 좀 쉬웠던 것 같고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블루포인트를 포함해서 이런 좋은 투자자분들이 많이 투자를 해주셔가지고 더 이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아주 우연히도 오늘 보니까 우리 이 플로티그 이찬 대표님을 이 플로티그의 블루포인트 파트너에 투자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혁신 생태계라는 게 서로 이렇게 그 관계를 가지면서 함께 자라야 우리가 되지 혼자서 되는 세상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좋은 하나의 그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정지성 대표님 또 이 법률 분야 그렇게 쉽지 않은 분야인데 여기 하셨기 때문에 이 창업의 계기가 좀 독특하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네. 일단 뭐 질문의 답변부터 드리면은 저는 대학생 때부터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세상을 보면은 좀 알고 있지만 안 바뀌는 일들도 많고 그리고 몰라서 또 안 바뀌는 일들이 많은데 좀 그런 그것들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일들을 하고 싶다. 그걸 통해서 가치를 좀 만들어내고 싶다라는 막연한 생각들을 좀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맥킨지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런 관점에서 저희 클라이언트인 고객사인 기업들이 알고 있지만 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거나 또는 몰라서 해결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결하는 일들이다 생각을 해서 약간 3년 정도 컨설팅이라는 일을 했었고 컨설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찬 대표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하게 제 거를 왜냐면 고객사의 일을 계속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직접 할 수 있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세상의 여러 문제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 보니 법률 시장에 그런 정보 비대칭에 관심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주변에 지인 변호사들도 잘 없고 법률 문제가 생겼을 때 굉장히 패닉이 돼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정보가 굉장히 부족한 문제들이 있었고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사실 의뢰인들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지만 그런 그 의뢰인을 만날 수 있는 수단이나 방법이 잘 존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인을 통해서 소개받는 방법밖에 없었고 그게 되게 불규칙하게 소개가 왔기 때문에 항상 그 사업이 법률사무소나 법무법인 사업도 그렇게 안정적이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해결할 수 있는 그 서비스가 만들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희가 2012년도에 아까 말씀드린 건 창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여러 플랫폼, 버티컬 플랫폼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이런 그 정보 비대칭과 이런 스마트폰을 통한 그런 접근성의 개선과 그리고 그 2012년도가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처음으로 그 시장에 나오는 그 변호사 시험 1회가 있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프로젝션을 해보니까 변호사 수가 굉장히 빠르게 증가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이 잘 결합이 되면은 버티컬 플랫폼으로 법률 서비스 시장이 굉장히 매력적일 수 있겠다. 그리고 IT 기업으로서 그런 시장의 뭔가 성장과 그런 그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또 우리 김창우 대표님 또 창업 이 계기가 어떻게 시작하셨는지요? 네. 저는 창업을 한 번 했는데요. 뭐 여러 번 창업을 한 건 아니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하고 좀 틀리게 그 나이도 다르게 좀 나이도 많은 상태에서 창업을 했습니다. 40대 중반이 다 돼가는 시점에서 창업을 했는데요. 창업의 동기도 다른 사람과 같이 어떤 엄청난 비전이 있다던가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제 자신이 많이 초라해지는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어떤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해보고 싶은데 뭔가 아이디어를 이야기한다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제 생각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넌 좀 경험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저도 충분히 잘 할 수 있는데 제가 하고 싶은 걸 좀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계속 했는데 고민만 하고 실행에는 못 옮겼습니다. 계속 고민만 하다가 이제 어느 날 이제 40 중반이 되어가는 시점에 지금 창업 안 하면 이제 평생 못 하겠구나 이런 순간이 오더라고요. 이제 50이 되면 창업을 정말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고 그때 집사람한테 말했더니 되게 반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큰애가 중학교 입학했는데 창업이라니 웬 말이냐. 얘가 어렸을 때나 창업을 해야지. 그래서 그 말 듣고 한참을 고민했는데 정말 이번 아니면 못 할 것 같아가지고 집사람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회사 생활 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집사람도 한 1년 정도 쓸 돈도 통장에 딱 넣어놓고 이제 1년간 월급이 안 나올 테니까 집사람 여기서 이제 1년간 그 월급 대신 빼서 쓰고 우리는 이제 한번 해보자라고 말했더니 한번 해보라고 흔쾌히 그래도 허락을 해줘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이 네 분이 이 창업의 계기를 말씀해 주신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오늘 이 프로그램을 함께 해주신 여러 보고 계신 분들께서 아마 굉장히 좋은 그 교훈이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로 이 창업이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너무 창업이라는 데에서 너무 두려워하고 너무 또 어떻게 보면은 마치 그냥 어서 뚝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지금 네 분 다 전부 다 보시면 핵심이 내 주변에서부터 내 일을 하면서 또 고객의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러면 이게 결국 세상에 뭔가 통할 수 있는 뭔가의 해결책이 되겠다 하는 그 시장의 니즈랄까요? 그거를 좀 발견하시고 그걸 통해서 한번 자기 자아 실현을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내 꿈을 한번 좀 이뤄보겠다 하는 오늘 주제인 꿈과 희망과 직결되고 또 한번 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 주변에서 문제를 찾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저도 이 스타트업 이 창업이라고 하는 거를 무조건 처음부터 시작해라 이렇게 처음부터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데 또 한편으로 보면은 지금 많은 네 분들처럼 해보시면서 또 어디 다른 회사에 다니면서 또 그 회사에서 뭔가 느꼈던 많은 또 시장의 어떤 니즈를 발견해서 그걸 가지고 창업을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을 오늘도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굉장히 이 프로그램의 취지하고 상당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제는요, 다음 말씀은, 지금 이렇게 창업을 하셔가지고, 이 네 분 다 지금까지 정말,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아주 의미 있는 지금 자리에까지 성공을 하셔왔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성공을 하시기 기대하고요. 지금까지 그 오신 과정에서 성공 요인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좀 내 성공의 그 가장 큰 요인은 뭐다 하는 걸 좀 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다시 또 이대 씨부터. 이제 뭐 지금 성공했는지는 모르겠고요. 성공을 뭐 여러 정의가 있는데 남의 장점을 얼마나 많이 발견하고 또 도와주었는가 뭐 이런 걸로 성공 정의를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은 저는 꽤 성공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300개가 넘는 회사에 그래도 투자를 하고 그래도 뭐 성장하는데 많이 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요인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다 처음에는 굉장히 제한된 자본으로 정말 평범한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성공의 요인은 좀 뾰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도 투자라는 영역에서 정말 뭐 기라성 같은 많은 투자자와 큰 자본을 가진 투자 기관들이 있었지만 특히 이제 테크 스타트업에서 초기에 이걸 관심 가지고 하는 데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이제 그래도 저의 좀 짧은 경험이지만 그게 되게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어서 거기에 이제 좀 집중했던 것이 좀 시장에서의 반응이나 또 그런 또 제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시장에서 필요한 거고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아주 좋습니다. 또 우리 이찬 대표님은 뭐가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실 이제 계신 교수님 포함해서 다 앞에서 성공을 논하기에는 시옷자도 못 꺼낼 것 같습니다만 사실 저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성공의 정의가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의 정의는 그래도 제가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귀 기울여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 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는 성공을 했다라고 작은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요인에서는 저는 확신이라는 게 좀 키워드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그런 뾰족함이랑도 연결이 돼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논리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확신이 있고 진정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도 마찬가지로 시장의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이후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는 저도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또 우리 정재성 이 공동 창업자이신 영재성 부대표님께서는 무엇이 성공 요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성공을 했다기보다는 성공을 향해서 아직 가고 있는 그 회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회사가 지나온 길을 돌아보면은 그 길이 뭐 고속도로나 일반 도로도 아니고 비포장 도로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장애물도 굉장히 많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꾸준히 달려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가 처음에 창업할 때 생각했던 그 풀고자 했던 문제와 저희가 그 회사가 기여할 수 있는 가치가 그 세상에 정말 필요한 것이라는 그 확신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베이간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회사가 사실 뭐 투자금이 다 소진돼서 뭐 사무실도 빼고 뭐 도서관을 전전했던 적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저희 그 공동 창업했던 분과 개인적으로 자금을 융통해서 그 빌린 돈으로 이자를 주면서 월급 줬던 기억도 있고 굉장히 힘든 과정들이 계속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또 언론에서 보셨다시피 그런 그 협단체와의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적기에 성장해야 되는 타이밍이 늦춰진 그래서 굉장히 힘든 어려운 시기를 수년 겪었던 그런 경험들도 있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그냥 단순히 내가 이 사업 해가지고 뭔가 잘 되면 돈 많이 벌겠지 이 생각이었으면은 그냥 바로 그 접고 새로운 사업을 해서 다 딴 데서 돈을 벌어야지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이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그 우리가 만드는 변화와 그로 인해서 생겨날 가치가 뭐 국민들이나 그리고 그 변호사분들이나 또는 저희 기업과 임직원들에게도 굉장히 그 의미 있는 그 보람된 그런 경험이 될 수 있고 그런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달려왔던 것 같고 그 처음 시작할 때도 이 법률 시장에서 그런 뭐 패러다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지만 바뀌지 않는 시장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도 공감을 해주시고 국민들도 워낙 저희가 만나 뵙고 저희 서비스를 이용한 분들도 다 공감을 해주시고 그리고 변호사분들도 시장에 갑자기 이렇게 많은 변호사분들이 생기면서 고민이 많으셨던 변호사분들도 그런 저희 서비스가 도움이 됐던 그런 경험들을 많이 쉐어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이런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해서 그런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왔던 것이 실제로 저희가 이제 회사 설립한 지 12년이 됐고 로톡 서비스는 이제 만 10년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매월 이제 130만 명의 그 방문자가 그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고 계시고 또 그 불과 한 3년 전에 이제 2년 반 전에 출시했던 그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인 빅케이스 서비스도 지금 이제 한 4만 5천 명의 회원들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그리고 최근에 올해 7월에 출시한 아까 그 국내 최초의 이제 법률 AI 어시스턴트인 그 슈퍼로이어 서비스도 그 한 달 만에 그 3천 명이 넘는 변호사분들이 가입을 하셔서 그 쓰시는 변호사님 저희가 막 홍보나 마케팅을 크게 하지 않았음에도 서비스를 이용해 보니까 본인 업무 효율성이나 생산성 향상에 굉장히 도움될 것 같다. 생각보다 굉장히 답변을 잘해서 그 초기적으로 내가 그 뭔가 업무를 해결하는데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말씀을 주시면서 아 우리가 지금 오랜 기간이 걸리긴 했지만 비포장도로를 걸어오긴 했지만 이제 도로가 그 제대로 달릴 수 있는 도로가 나오는구나. 그만큼 저희가 그런 만들어낸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왔던 게 성공을 향하는데 좀 그 도움이 많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아주 이제 고속도로를 맞이하시게 되겠네요. 또 끝으로 우리 저 김창구 대표님께서 생각하신 성공 요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여러 대표님하고 비슷하게 그 성공을 논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공보다는 그래서 저는 창업을 했을 때 생각했던 꿈은 이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창업을 하고 지금 굉장히 행복한 상황인데요. 그 이유가 제가 생각했던 꿈을 이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됐던 요인을 생각을 해보면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가장 큰 요인은 제가 과거에서부터 계속 해왔던 일을 기반으로 창업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창업하려고 했을 때 어떤 실내 자율주행을 위한 어떤 소프트웨어 솔루션이라든가 서비스 이런 것들 이야기했을 때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로봇 회사하면 이렇게 하드웨어를 만들어야지 어떤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장도 형성되어 있지 않는데 쉽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로봇을 하면서 하드웨어를 만들면 만들수록 되게 어려워지는 걸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회사가 어려워지는 일을 좀 경험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제조 기반의 어떤 사업을 하기보다는 소수 인원으로 그리고 할 수 있는 이런 소프트웨어 사업을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씩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그런 걸 진행하면서 느꼈던 거는 어떤 몰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가 하는 게 된다라고 믿고 될 때까지 계속 하는 게 결국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리해보면 우선 첫 번째로는 이 시장에 대한 소위 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시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해결하겠다 하는 나만의 솔루션, 뭐 나만의 어떤 좀 시장에 통할 수 있는 아이디어, 생각할 수 있는 기술 이런 거를 첫 번째가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대한 끊임없는 검증을 통해서 확신을 갖는 것. 그 확신을 가진다면 그러면 뭐 확신을 누구보다도 잘할 수 있는 게 됐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제일 잘 아시잖아요. 하시면서 확신을 갖는 게 두 번째로 중요하고 세 번째는 그 확신 아래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확신이 맞다면 끝까지 정진하고 몰입하고 아까 꾸준하게 정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얘기는 그런 과정을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히려 행복감하게 이건 내가 정말 한번 할 수 있다. 내가 확신을 가지고 있다. 이건 난 정말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그게 아닌가 이렇게 정리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제가 잘 정리했나요? 네, 완벽했습니다. 잘 정리해주신 거예요. 네, 그럼 그런 이 창업 우리 하시는 과정에서 가지신 어떤 그 여러 가지 이 경험을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아마 이제 그 뭐 이런 방향에서 그러니까 뭐 네 가지의 어떤 그 창업 성공 요인도 있습니다. 그 중에 특히 아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게 실적으로 현실에 닥쳐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닥치잖아요. 그 어려운 어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아까 잠깐 말씀은 중에 하셨습니다만은 특히 조금만 그 부분만 다들 아까 말씀은 저 자금이 떨어져가지고 뭐 사무실 빼고 네. 뭐 도서관에 가서 저 일을 계속 하셨다는 말도 있고 하셨는데 이 어려움을 겪으실 때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우리 대표님. 저부터. 네. 예. 실은 어려움에 빠지면 그 어려움의 정도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은 약간 좀 패닉에 오거든요. 그래서 원래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보다 되게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잘 안 보이고. 근데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뭐 저한테는 좋았고 효과가 있었던 거는 동료들하고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하고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저는 좀 효과도 좋았고 저 자신도 더 성장도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이게 이제 잘못하면 혼자 생각을 몰입하게 되더라고요. 어떨 때는. 그러면은 진짜 뭐 도저히 못 풀 것 같고 이게 또 나만 이러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으로 점점 빠져드는데 오히려 좀 내부에서는 동료들, 특히 동료들 그 다음에 또 뭐 외부에 계속 이제 저를 잘 이해해 주시고 이 상황을 잘 알고 계시는 분들하고 이제 하면 어떤 한 분이 꼭 명확한 답을 주시지는 못해도 그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서 좀 더 정리도 되고 또 보이지 않는 손들이 또 작용을 보이지 하기도 않는 하고 손. 예, 예. 왜냐하면 명분이 되게 건강한 명분이라고 하면은 이게 또 이제 이런 것들이 또 생태계를 또 움직이시는 그런데 또 다 다른 분들이 또 영향을 이렇게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또 이렇게 탁 풀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좀 어려울수록 좀 이 문제를 혼자 두지 말고 여러 사람한테 좀 내 병은 뭐고 내가 어려운 건 뭐고 이렇게 좀 알리는 게 훨씬 더 좀 빨리 해결되고 힘도 덜 들었던 것 같아요. 네네. 지금 말씀 우리 이용관 대표님의 말씀이 오늘 프로그램의 그 주제하고 아주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혁신에 성공하려면 혁신 생태계가 필요하다. 혼자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 생태계라는 게 오늘 저희가 혁신 생태계를 어떻게 활성화할 거냐 하는 거가 오늘 이제 이 토론의 주제인데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동료하고 그 협력하고 상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외부에 있는 또 이 혁신 생태계에 있는 많은 분들과 상의해서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 하는 얘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저도 사실 지금은 교수를 하고 있지만 과거에 기업을 했었고 또 뭐 정부 일도 하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은 경험을 느끼는 과정에 문제가 봉착했을 때 정말 그 뭐 아주 정말 아주 거기에 대해서 고심하고 하면 옆에 상의도 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에 풀려요. 진짜 말씀대로. 그게 종교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마치 그 하늘도 스스로 도와야 하늘도 돕잖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그런 종교라는 개념을 떠나서 어떻게 보면 뭔가 몰입하면 언젠가는 이게 풀리더라 하는 그런 믿음이 갖게 됐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요. 우리 이찬 대표님은 아주 어려움 많이 겪었었을 것 같은데, 네, 그걸 어떻게 극복을 하셨나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초기부터 아직도 저희가 초기라서 이런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문제에 너무 매몰되지 말라라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패닉에 빠지지 말자였는데 그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능력 이상으로 매몰이 되게 되면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가지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첫 번째로는 어려움이나 아니면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어려움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알게 하는 아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이게 뭔가 내가 힘들고 어떻게 뭐 감정적으로 패닉에 빠졌을 때 이거랑 별개로 이 어려움이 실제로 어떤 어려움인지 이게 해결되지 못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곳에 어떻게 보면 도움을 이제 요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과거에 저한테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그 멘토 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신 게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이 문제가 너무 어렵고 고돼서 힘들어요. 이게 아니라 이 문제 반드시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뭔가 나는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태도가 스스로한테도 좋고 그리고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도 좋은 정신인 것 같습니다. 네네네.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계 최고의 스타트업 국가가 이제 창업국가 미국인데 미국의 그 실리콘밸리의 성공 요인을 좀 분석해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뭐 스탠포드라는 버클리 같은 좋은 학교가 있다던가 또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그 생태에 관련된 좋은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말 돋보이는 거는 이 성공한 스타트업 기업인들이 후배 기업인들을 돕는 생태가 있더라 하는 거였어요. 그게 지금 두 분 말씀하시는 거에 아주 정말로 바로 연결되는 하나의 중요한 얘기인가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 정재성 이 부대표님께서 어떻게 진짜 네. 하실 얘기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그- 가장 오래되셨거든요. 12년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실 그 네. 이야기를 하자면 밤새도록 해도 모자라고요. 이 질문에 딱 그 말씀을 이찬 대표님도 말씀을 주셨는데 좀 감정적으로 그 어려움을 대하다 보면은 정말 끝이 없고 그게 그러다 보면은 당장 저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못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서 일단 이성적으로 그 문제를 좀 대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고집해왔던 생각들이나 그 틀을 깨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온 이유가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는 길에 모든 게 다 잘못되거나 한 건 아니지만 뭐 타이밍이나 아니면은 그 방법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을 좀 틀을 깨고 다른 시도들을 해보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 저희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되게 투자 유치나 이런 것들이 힘든 시기에 저희가 매출 측면에서도 저희 그 당시만 해도 그 스마트폰이 생기고 창업 2010년대 초반에는 트래픽, 그러니까 유저들 많이 모으면은 투자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뭔가 돈을 벌면 된다라는 이런 공식들이 카카오톡이나 이런 여러 뭐 서비스들 버티컬 플랫폼 서비스들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저희도 법률 서비스 시장에서 수요 공급을 최대한 많이 모으면은 저희는 뭐 투자도 더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뭔가 플랫폼이 트래픽을 모아도 성공하지 못했던 몇몇 회사들이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면서 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벌어야 된다라는 이 전제 조건이 붙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 당시에 그러면서 저희 당장 비즈니스 모델을 하기에는 투자를 받아야 되는데 투자금은 그게 돈을 벌어야지 주겠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그 당시에는 그냥 버티컬 플랫폼으로 변호사 의뢰인을 만날 수 있는 연락할 수 있는 뭔가 이런 버티컬 서치 플랫폼에서 한 달 만에 15분 전화 상담이라는 유료 선결제 상담 솔루션을 거의 그때 진짜 딱 한 달 좀 넘게 만에 그 기능을 붙이고 그 유료 상담을 붙인 다음에 유료 상담이 있으니까 광고를 저희가 영업하기가 좋아하시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분들이 여기 광고를 하시면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뭔가 효용 가치를 누릴 수 있다라는 네네. 광고 서비스도 유료 상담 서비스가 나온 이후에 한 달 만에 또 바로 붙였어요. 그래서 지금 몰입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저희 회사가 영속할 수 없다라는 좀 강한 메시지를 회사에 던지고 그런 변화들을 줬던 것이 바로 매출이 일어나고 그게 실제로 이 플랫폼이 워킹을 하는구나라는 것들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비용적으로도 저희가 회사가 영속해야 되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제가 이거는 당연히 나가야 되는 돈이고 이 돈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비용들까지 이거를 빼보자라고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실도 빼보고
그리고 실제로 저희가 국립중앙도서관에 가서 오전은 재택근무를 하고 오후에 국립중앙도서관에 회의실을 빌려서 일을 해보자라고 해서 실제로 그렇게 3, 4개월을 일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시 그 공유 오피스 같은 데 들어가고 원래는 저희가 자체 사무실이 있었는데 그래서 보증금도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저희가 그런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 그 저희가 이 사무실은 건드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보증금을 건드리는 거는 기본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 틀을 깨고 그걸 통해서 성장에도 투자를 했던 것이 그게 또 성공을 하고 또 실패를 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희는 그 틀을 깰 만큼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깨고 그 어려움을 그 문제를 이성적으로 바라보고 그 대응을 했던 게 결국 그 이후에 그 당시에 저희가 비용을 세이브하고 만들어냈던 매출들을 통해서 투자 유치를 하고 그 이후에 훨씬 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네.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오늘 밤새서 얘기해도 됐는데 짧게 이렇게 얘기해서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창구 대표님은 어떤 이 말씀을 좀 공개해 주실까요? 경험 있는 어떤 선배나 멘토분에게 어떤 고민을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같이 모색하는 건데요. 아니면 동료들하고도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건데 그때 이제 제가 봐서는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창업을 처음 해봤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엔지니어로 계속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일단 사업이나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아예 몰랐기 때문에 투자가 뭔지 이런 걸 전혀 모르는 상태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이야기를 해주면 저게 뭘까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학습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그 회사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누군가가 코칭이나 코멘트를 해줬을 때 그걸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되게 많더라고요.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나도 해봤는데 다 알아.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게 그 도움을 받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줬을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고 하고 좀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왕이면 여러 부류 코칭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주는 사람과 에너지를 엄청 뺏는 사람이 있거든요. 초기 창업을 했을 때 커멘트를 해주는데 너는 이걸 잘 못해서 못할 거야 이렇게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예를 들면은 제가 이제 초기에 그 네이버에 투자를 받으러 간 적이 있었는데 같이 창업했던 사람이 아니 네이버가 우리한테 왜 투자를 해줘? 투자 안 해줄 거야 이렇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랬을 때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람보다는 뭔가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자기를 믿고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창업한 사람들 중에서도 잘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렇게 그 에너지를 주는 사람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해결책은 못 갖더라도 굉장히 큰 어떤 자신감을 갖게 되고 에너지를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아주 또 중요한 말씀이네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나는 게, 사실 이제 외부의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상담하면서 어떤 해결책을 찾는데, 지금 소위 이제 에너자이저라는 게 있고 디에너자이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에너지를 갖고 있으면서 남한테 에너지를 주는 사람. 근데 또 남의 에너지를 뺏는 사람, 그러니까 시계에서 야, 이렇게 한다고 돼? 하면서 그냥 기죽이는 사람이죠. 사실 제가 과거에 미국의 GE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데 GE 같은 그 당시 이제 요즘은 좀 많이 좀 예전보다 못하지만 과거에 세계 최고 회사를 구가할 때 당시 회장이었던 제겔츠 회장이 갖고 있는 그 철학이 뭐냐면 나도 에너지를 가져야 되고 남을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사람을 회사 내에 많이 둬야 된다. 그리고 오히려 디에너자이저는 빨리 그만두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GE의 어떤 가치에 가장 중요한 자리가 에너지와 내가 에너지를 갖는 거와 남에게 에너지를 주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주 또 소중한 말씀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또 이렇게 네 분이 이렇게 지금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셨는지 정말 현실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또 저도 사실은 한마디 말씀 거두면 많은 분들께서 요즘 어려워하시잖아요. 또 요즘 특히 최근에 이제 저성장 시대가 되고 또 여러 가지 또 팬데믹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지금
대전환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굉장히 많이들 어려운데요. 이럴 때 저는 꼭 여러분 우리 네 분도 그렇고 모든 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말이 저도 어려울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남도 어렵다. 그러니까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러니까 남도 어려우니까 오히려 어려울 때 오히려 내가 잘하면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기죽지 않는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시장에 기회를 보고 나만의 해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면 그 다음에는 기죽지 않고 정진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이렇게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파트로 시간을 같이 하고 계시는 많은 그 예비 창업가들이 계십니다. 보고 계신데요. 우리 예비 창업가들께 정말 오늘 사실 말씀 중에 다 한 말씀 다 이미 다 해주셨는데 줄여서 예비 창업가들한테 주고 싶은 어떤 그 메시지, 이 예비 창업가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한번 좀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거꾸로 해볼까요? 그럼 우리 김창구 대표님부터 먼저 해서 가볼까요? 네. 생각보다 우리나라 생태계가 아주 잘 되어 있어서요. 너무 큰 두려움을 갖지 말고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시작을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결코 회사는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주변에 자기하고 잘 맞는 동료들을 잘 찾아서 시작하면 곧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재성 공동창업자님 어떤 메시지 주시겠습니까? 보통 창업하시는 분들이 저희 회사와 비슷한 뭔가 서비스를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이런 비즈니스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주실 때 제가 경험에 근거해서 자주 말씀드리는 말씀이 저희도 이제 서비스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되게 다양한 기능도 추가해보고 이런 시도들도 해보고 저런 시도들도 해봤는데 성공한 것들도 있고 완전히 실패했던 그런 기능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결국은 돌아보면은 제가 또는 회사가 팀이 만들고 싶은 프로덕트 서비스 이건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고 그냥 만들었던 것들이 실제로는 시장과 고객이 반응을 하지 않았던 적이 많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잘 안 됐던 것 같고 그런 시장과 고객의 불편함에서 출발해서 그런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개선했던 것들은 그런 잘 워킹을 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던 걸로 봐서 결국은 사업의 창업을 하실 때 뭔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사업 아이템들을 주변에 얘기를 했을 때 그거 괜찮은데? 정도의 반응이면은 아직 좀 더 시장에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반응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내가 고객이라도 돈 내고 살 것 같은데 나도 돈 내고 쓸 것 같은데 정도의 반응이 있어야 그 중에 일부가 이제 실제로 나중에 돈을 내고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회사가 만들어내는 프로덕트나 서비스에 제공하는 가치가에 대해서 고객이 돈을 내야지 회사가 사실 영속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집요하고 정교하게 프로덕트 마켓 핏을 맞춰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갑을 열 만한 선택을 받을 만한 좀 매력적인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창업은 사실 저는 되게 위대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세상에서 사실 사람들이 많이 공감하는 문제를 좀 정의하고 그거를 해결하고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그런 변화시키는 일들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극복하고 이겨낼 만큼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그런 위대한 도전들에 많이 동참하셔가지고 세상에 또 기여하고 본인들도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동적인 말씀 감사합니다. 자, 이찬 대표님은 어떤 메시지 주실까요? 저는 좀 생뚱맞을 수는 있지만 창업을 준비하면서 질서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정신적인 노동을 하는 정신노동자고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정신 건강을 잘 이제 케어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도 만약에 과거로 돌아가서 했다면 뭔가 스스로 너무 갈아넣지 말고 좀 질서 있고 규칙적 운동도 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저도 최근에는 이제 질서 있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다 보니 좀 더 여유롭게 창의적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또 새로운 각도의 이 정신 건강과 신체 건강이 되어야 뭔가 사업도 잘 될 수 있다 하는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이용관 대표님. 네, 예. 이제 뒤에서 하는 게 이런 느낌인지 이제 좀 또 여러 개 있었는데 하나씩 지우다가 네, 이상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창업자의 삶이 어떤 거일까를 대부분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르시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되게 두렵고, 근데 이제 저도 뭐 많이 보고 저도 해보고 하면서 느끼는 게 되게 좀 뭐랄까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모순된 균형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꿈은 크게 가져라 하는데 또 굉장히 현실에 치열하게 또 막 뾰족하게 막 해야 되고 또 굉장히 막 창의적인 걸 해야 되면서도 굉장히 그 루틴에 또 어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또 잘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거를 다 하려면 혼자 하려면 좀 속된 표현을 완전 사이코가 아니면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모순된 그런 다른 특질의 것들을 요구를 받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혼자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아마 정신분열이 일어날 것 같고 그걸 잘하는 분들, 팀들, 어떤 사람은 되게 비저너리한 사람이 꿈을 크게 키우고 계속 우리의 어떤 역량들을 확대하도록 자극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하나 진짜 또 엄밀하게 이런 품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스케줄을 진짜 치열하게 또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을 내가 다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게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 한다면은 좀 생각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훨씬 더 크고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두려움은 갖되 또 못할 것도 없다라는 네네.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아주 생생하고 아주 이 현실에 딱 맞는 아주 좋은 말씀을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1분 정도씩 간단하게 지금까지 하고 계신 이 사업의 뭐랄까 미래 비전이랄까요? 특히 저는 요즘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국내 시장에서 검증해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서 정말 대한민국 이 생태 혁신이 대한민국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을 영향을 줄 수 있는 그게 돼야 대한민국이 정말 제2의 도약,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이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그럼 이용관 네, 대표님 할까요? 네. 이제 앞으로 미래 계획이랄까요? 정말 포부 잠깐 네. 말씀해 주십시오. 이제 저희는 투자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화에 민감하고 그 변화의 방향에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미래 변화의 가장 큰 두 축은 저는 인구와 기술의 등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좀 인구 문제를 기술로 풀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많이 했어요. 공공이나 정책의 영역으로만 이렇게 지원으로만 풀 수 없는 영역들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고 그래서 뭐 인구 문제도 어떤 구조의 문제, 밀도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술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이 굉장히 크고 그래서 좀 그런 문제들을 찾고 좀 대응하는 그런 것들을 네. 좀 스타트업을 통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 대표님 어떤 고를 갖고 계신가요? 저는 창업의 이유기도 한데요. 그런 사람의 물리적인 한계로 도전의 한계가 제한받는 걸 없애고 싶고요. 물리적인 한계를 넓혀서 도전의 범위도 넓혔으면 좋겠고요. 그래서인지 이제 저희도 뭔가 조언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 아무도 안 하려는 사업 계속 할 거고요. 그래서 안 멋진 사업 계속 하면서 인간의 한계를 좀 확장시킬 수 있는 일을 계속 하겠습니다. 네네. 로봇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말씀을 내포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정재성 대표님 앞으로 포부는 어떠신가요? 네, 작년부터 AI, 생성형 AI 기술이 전 산업군에 되게 많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률 분야에서도 사실 AI 기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국내 최초 그 AI 그 어시스턴트 변호사들의 업무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는데 저는 그 서비스가 결국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변호사들이 원래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러면은 사실 그 법률 서비스의 조력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한 국민들이 그 더 많은 그 국민들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변호사 수로 더 많은 국민들에게 그 조력을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국민들에게는 법률 접근성을 향상을 시키고 그다음에 변호사 업무를 빠르게 생산성을 높임으로 해서 법률 시장의 규모도 키울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그 법률 AI 기술을 IT 기업, 법률 IT 전문 기업으로서 그 시장에 기여하고 국민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좋은 서비스와 기술들의 개발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고 네. 저희도 한국에서 이런 성공 방정식을 가지고 뭐 일본이나 주변 국가들에도 진출할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네. 우리 김 대표님 어떠십니까? 저도 창업 올해가 7년째고 정말 정신없이 달려왔던 것 같은데요. 창업 1단계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그 실내 자율주행을 위한 소프트웨어 중심 위주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2단계를 한번 변화를 거쳐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만든 솔루션 기반으로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를 할 수 있는 회사로 더욱 성장하고자 합니다. 네네. 또 앞으로 해외 진출도 하실 거고요. 네네네. 네네. 자, 이렇게 네 분 말씀을 들어봤는데요. 정말 이 미래 포부를 말씀해 주신 가운데,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 사회 또 인류의 어떤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페인 포인트라고 하나요? 어려운 점, 뭐 사회 문제,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하면서 그쪽에서 하나의 이 사업도 크게 만들고 또 이 사회 기여도 하겠다는 이런 말씀으로 요약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나 감동적이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이상 이제 1부에서 우리 스타트업 창업가 네 분의 아주 진솔한 얘기와 이 경험담을 통해서 창업의 도전과 또 희망, 이건 할 수 있다, 누구나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좋은 어떤 메시지를 주신 좋은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자, 1부에서 수고해주신 우리 네 분의 창업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